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보고서 소개에서 조례에 대한 보고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조례라고 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산과 함께 두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우리 국가를 움직이는 요소가 무엇이냐 했을 때 헌법에 규정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 견제하는가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51조 54조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법으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규제하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로 규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법과 예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 국정감사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에 감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주요 국가 중에서, 제가 주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OECD 36개 나라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아프리카 대륙보다 커요. 그렇다고 하면 36개 나라는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교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개 정도 주요 국가랑 비교를 해보면 주요 국가 중에서 감사원이 국회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국회가 예산 증액권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회가 권한이 없고 약한 나라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없기 때문에 만약 헌법이 개정되면 감사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감사원이 생기게 되면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약간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감도, 국감이 지방으로 오면 행감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행감도 이제 없어지겠죠. 물론 그때까지는 존재하고 헌법이 개정될 때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법과 예산, 그랬을 때 지방은 조례와 예산이죠. 그래서 예산은 다른 때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조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에 관련돼서 저희 연구소의 김민수 연구원이 시리즈로 조례에 관련된 보고서, 세상을 바꾼 조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조례들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시작을 했어요.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김민수 연구원이 또 발표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 조례가 사실은 92년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다 시작되면서부터 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그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와 함께하는 조례, 그런 것이 제일 먼저 시작된 거는 자체적으로 만든 건요. 정부가 하라고 하는 법정조례 말고 92년에 부천시 담배 자동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지 말라 하는 것을 조례로 만드는 그런 것을 부천시에서 한 거예요.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어가지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에서는 담배 자판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판기가, 왜냐면 우리가 가게에서 담배를 팔 때는 몇 살인지 보고 파니까 그래도 조금 미성년자들이 담배를 사는 부분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자판기는 누구나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에서는 행정정보 공개 조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하는 부분들을 좀 규정하는 그런 조례였고요. 그 다음에 99년에 거창군에서는 무상급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상급식 운동이 이제 2009년, 10년, 11년 그때 김상곤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작됐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거창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시도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이제 전국적인 의미의 파급력을 갖게 한 것은 김상곤 교육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조례들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후에 조례들을 이제 쭉 모니터를 좀 해보면서 그중에 의미 있는 조례들, 지금 굉장히 조례가 많아요. 법적으로 해야 되는 조례 말고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만든 조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건 첫 번째,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9월에 처음 제정이 됐어요. 2020년이니까 오래되지 않았죠. 재작년에 조례가 된 겁니다. 현재 98개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방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정부에서 이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필수 업무 종사자법을 이라는 걸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이 중앙의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전제 실태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가 발표를 한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실질적 정책 변화가 좀 체감은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이 조례를 지키게 하고 이 조례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바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20년에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부터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면 중심에서 재택, 배달, 인터넷 쇼핑 이런 부분들로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거래가 급증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고요. 이 노동자들을 우리가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필수 노동자는 단순히 택배를 하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돌봄, 배달업, 환경미화원, 택배 이런 분들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필수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2020년 9월에 대통령까지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였고요. 주요한 내용은 필수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먼저.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을 세워서 그 실태조사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필수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필수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조사 및 연구, 저소득 필수 노동자를 위한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동구 같은 경우 굉장히 조례가 잘 돼 있는데요. 성동구에서는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무환경 개선,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그다음에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걸 21년 11월에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먼저 운동이 있었고, 대통령이 20년 말쯤에 언급을 했고 21년도에 이 법을 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법에 의해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만 한 그런 것인데, 아직도 98개니까 아직도 절반 이상은 아직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만든 곳이라고 해서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곳들을 지금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광역별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지금 가장 많이 좀 하고 있는 데는 광주가 100%를 지금 하고 있고요. 가장 안 하고 있는 데는 세종인데, 세종은 한 군데니까 0%입니다. 세종 다음으로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대구가 11%밖에. 그러니까 9개 자치단체 중에 한 군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간 격차가 크다. 그래서 저의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실태와 현황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 제정을 먼저 주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제정에 따라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지원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에 연관된 조례의 사례를 들면 감정노동자 보호조례라든가, 그리고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조례라든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등등의 여러 각종 조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지만 사실은 보호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한 지원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분들은 소외를 받고 있지만 더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 지원 조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